외로운 노년에 찾아온 설렘 가득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10살 연하 신랑과의 달콤했던 새 인생의 시작. 그러나 달콤한 사랑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최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침마다 텅 빈 침대를 보면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자식들은 다들 잘 살고 있어요. 큰딸은 의사인 사위와 결혼해서 병원 일로 늘 바쁘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더군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제 하루는 참 단순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TV로 뉴스를 봅니다. 가끔 경로당에 가서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죠.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TV에서는 행복한 가족들,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싸해지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영순이가 재미있는 얘기를 꺼냈어요. 야, 순자야. 요즘 우리 나이에도 재혼한다더라. 김옥순이 알지? 그이가 얼마 전에 재혼했다며. 처음엔 그저 웃고 말았죠.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 생각이 자꾸 맴돌더군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 그 생각을 딸에게 털어놨을 때 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엄마 그 나이에 무슨 혼자가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좀 상했지만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걱정될 테니까요. 용기를 내서 실버 커뮤니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군요. 그곳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64세셨지만 첫 만남부터 편안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젊어 보였고 말씀하시는 것도 부드러웠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항상 혼자 드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저도 혼자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밥은 누군가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 말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더군요. 나이 들어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생기니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답니다.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잘 주무셨어요? 라는 문자가 와 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다정한 인사를 받았죠.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저도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생각나서 보냈어요 하며 사진도 보내고 일상을 나누게 되었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한테 의논했더니 어머니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딸도 엄마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눈치, 자식 걱정하느라 못했던 선택. 이번만큼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고 싶었답니다. 김 선생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일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이면 여보, 식사하세요 하는 말소리에 일어나고, 저녁이면 같이 산책도 나가고, TV도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겼죠. 특히 좋은 건 이제 밤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요? 하고, 내일 일을 의논하고 깨어나면 잘 주무셨어요? 하는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이면 김 선생님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세요. 여보, 오늘은 아메리카노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시장에 가는 것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무 좀 보세요. 싱싱하네. 오늘은 된장찌개 해 먹을까요? 하면서 장 보는 재미가 생겼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을 것 생각하면서 대충 사다 먹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고르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날씨 좋은 날이면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여보, 저기 봄꽃이 피었네요. 우리도 저 꽃처럼 늦게 피는 사랑이네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가끔 길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수줍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늦게라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부러워하시더군요. 특히 달라진 건 제 모습이에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생기가 돌아요.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더 깔끔하게 입게 되었죠. 여보, 오늘 머리 바꾸셨네요. 참 예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새색시처럼 부끄러워진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밤만 되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뒤척이며 한숨 쉬던 날들이었는데 이제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김 선생님의 젊은 에너지가 저를 변화시켰나 봐요. 요즘은 유튜브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도 배웠답니다.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인생 네컷 한번 찍어볼까요? 라고 제가 먼저 제안하기도 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때로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행복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는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차가웠던 침대가 따뜻해지고 잠들 때마다 여보, 좋은 꿈 꾸세요라는 다정한 인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설레었죠. 하지만 달콤한 날들이 지나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하러 갈까요? 아, 제가 지갑을 놓고 왔네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더군요. 처음에는 당연히 사주고 싶었어요. 남편이니까요. 그러다 조금씩 액수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이번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어서 조금만 투자하면 매번 돈을 빌려줄 때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는 말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맞아요. 우린 부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 어느 날은 통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꽤 큰 금액이 빠져나가 있더군요. 물어보면 그거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말아요. 밤에 혼자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이상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돈 쓴 내역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당신이 그런 걸 왜 보려고 해요? 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이제는 잠들기 전에 듣던 사랑해요라는 말도 왠지 가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처럼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김 선생님의 속삭이는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하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이 잠깐 마트에 간다고 나가셨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자꾸만 신경 쓰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화면을 열자마자 꼴통나는 이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다 처리할게. 곧 정리하고 너한테 갈 거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돼.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무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저를 완전히? 그날 밤 늘 그렇듯 김 선생님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평화로운 얼굴로 곤히 주무시는데 제 눈에는 낯선 사기꾼의 얼굴로 보이더군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걸까요? 그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손길, 진심이라 믿었던 사랑. 모두 거짓이었나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를 지켜야 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답니다. 이제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연극을 하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여보,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커피도 함께 마시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김 선생님이 운동 간다고 나가신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랍장을 뒤졌죠. 그 다음은 책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엌 찬장도 살펴보고 화장실 수납장도 뒤져봤어요. 마지막으로 옷장을 열었을 때였어요. 구석에 숨겨진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들이었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들. 아니, 이건 수천만 원의 대출이 제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었어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모든 서류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언제 이런 걸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옷장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죠. 평생 모은 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은행 창구 직원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어머, 할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오늘 또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언제 왔었다고요? 네,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셔서 대출 상담도 하시고 할머니가 직접 사인하셨잖아요.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가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젊은 여자와 함께 왔다고요? 그제야 김 선생님이 외출했다고 했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사칭해서 은행에 다녀갔던 거예요. 거래 내역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넘기는데 숨이 막혔어요. 적금 해지, 예금 인출, 대출.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도장과 서명으로. 혹시 그때 오셨던 젊은 여자분 어떻게 생기셨나요? 은행 직원의 대답을 들으며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여자라고 하더군요. 설마 김 선생님이 저를 사칭할 누군가를 데리고 다녔단 말인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은행에서 모든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 경찰서로 가야 할까? 그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분명 나올 때 잠그고 나왔는데, 게다가 집 안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김 선생님은 향수를 쓰지 않는데 말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거실 소파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죠. 평소에 담배는 절대 집에서 피우지 않는다던 분이. 아, 오셨어요? 젊은 여자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황급히 말을 이었죠. 여보, 내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내 조카야. 당신한테 말했었잖아. 조카라고요? 단 한 번도 조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 여자, 은행 직원이 말한 그 여자와 꼭 닮았어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니까요. 편하게 계세요. 젊은 여자가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얼른 말을 보태더군요. 여보, 당신이 혼자 사는 게 불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조카가 가끔 와서 도와주기로 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집이었지만 마치 제가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젊은 여자는 마치 승리자처럼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오래오래 잘 지내봐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김 선생님은 젊은 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고요. 할머니, 이제 같이 사는 거니까 뭐든 공유해야겠죠? 통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젊은 여자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안전하게 이 집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까? 이대로 있다가는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그래요. 근데 갑자기 피곤하네. 잠깐 누워 있을게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걸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도망칠 것인가. 이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구나. 방 안에 혼자 앉아 생각하는데 밖에서 김 선생님과 젊은 여자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제 슬슬 할머니 재산 관리를 우리가 맡아야겠어. 그래요. 어차피 혼자 계시기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보, 사랑해요라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만 남아 있었죠. 거실로 나가자 김 선생님이 느긋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인데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당신 재산 관리도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효율적인 관리라. 그들이 말하는 효율적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죠. 젊은 여자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잘 모실게요. 아주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그 말투에서 전 더 큰 위험을 감지했어요. 이건 단순히 제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그런 생각을 하자 온몸이 떨려왔죠. 방으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할머니, 이제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김 선생님도 거들었죠. 그래, 여보.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할머니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이랑 도장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김 선생님과 젊은 여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오래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보, 당신도 나이가 있으시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었던 거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돈도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은 변호사님이랑 상담도 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죠. 뭘 그런 걸로 변호사식?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 할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젊은 여자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 숨은 위협이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제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도 제 도장으로 이뤄진 거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죠. 일단 이 집에서 나가야 해.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척 연기해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의심을 사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집안에 갇힌 새처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최악의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은 내가 직접 장을 봐올게요. 특별히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어서. 김 선생님과 젊은 여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요. 맛있는 거 부탁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 애썼어요. 금방 올게요. 이게 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 인사가 될 거란 걸 그들은 몰랐겠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저는 곧장 골목길을 벗어나 택시를 잡았어요. 은행으로 가주세요. 이제 1시가 급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남은 재산이라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통장 정리를 했어요. 다행히 아직 일부 금액은 건드리지 못한 상태였죠. 은행원의 도움으로 남은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고 모든 대출도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변호사님은 빠르게 법원에 전과 기록 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 컴퓨터로 김 선생님의 기록을 조회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했던 기록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네, 이미 이 사람을 수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다니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치는 조직폭력배였어요. 경찰이 보여준 자료들.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당한 피해 사례가 줄줄이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죠.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갈취하고. 할머니,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많았거든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제 더 이상 저처럼 피해보는 분들이 없겠구나 싶어서 경찰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김 선생님과 젊은 여자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장보고 왜 이렇게 해? 이게 무슨... 김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순식간에 경찰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체포했죠. 젊은 여자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나는 그토록 쉽게 그 사람을 믿었을까?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줘도 진심이라 믿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을 악용당했다는 게 너무 서글펐죠. 그날의 일이 있고 난 뒤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또다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지만 제가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어요. 봄이면 피어나는 꽃들도 보고, 여름이면 싱그러운 나뭇잎도 만지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도 밟아보고, 겨울이면 하얀 눈도 구경하면서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복지관에서 시작한 그림 교실도 이제는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는데 이제는 제법 그림다운 그림도 그리게 되었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린 그림이 복지관 로비에 전시되기도 했어요. 어머,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다른 수강생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소소한 수다를 떨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준답니다.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웃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이 녹아내려요. 얼마 전부터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하는 할머니 동화구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그 작은 눈동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저절로 힘이 나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 제가 오히려 치유받는 것 같아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식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줘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맞아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았거든요. 그 누구의 사랑도 관심도 필요 없는 오롯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이제는 알아요. 외로움이란 건 내 마음가짐에 달린 거라는 걸.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 되어 써내려가는 이야기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조연이 아닌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눈을 뜹니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요. 오늘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등장인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